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샨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골다공증 약을 먹고 식도 궤양, 식도 용종이 생겨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또 골다공증 약을 처방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의견을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이온칼맥을 드셨더니까 기운이 없다 그런 하소연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하나는 골밀도가 마이너스 4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질문을 하신 네 분의 사연을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은님께서 안녕하세요. 골밀도가 T스코어가 마이너스 3.21 그리고 마이너스 2.2 진단을 받고 골다공증 약을 받아서 먹었는데, 이 약이 식도에 붙어서 식도 궤양, 식도 용종, 지금은 식도 칸디다 치료를 받고 있어요. 골다공증 약의 부작용을 몸소 체험하고 있네요. 병원도 환자 편이 아니고 해서 환자가 스스로 찾아서 치료해야 할 시점에 이온칼맥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장이 안 좋아서 조금씩 적응하고 있답니다. 결과는 또 다음 댓글에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 제가 골다공증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마 초기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제가 제 입을 빌려서 골다공증 약이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병원에서 하는 유튜브라든지 또 의사 선생님들 하는 유튜브에도 보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약사님들 유튜브에도 일부 그 골다공증 약의 부작용 이런 게 설명이 되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골다공증 약을 드시면 30분 정도는 들어 눕거나 이런 자세를 취하지 말고 자세를 고추 앉아서 있어라, 이런 그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고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골다공증 약이 목에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식도에. 그래서 식도 궤양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궤양이 붙어 있는 수준이 아니고 누워 있다가 잘못하면 그 골다공증 약이 역류가 될 수 있잖아요, 식도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식도가 녹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골다공증 약은 그렇게 앉아서 먹도록 그 자세를 지도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위에 안 좋은 영향이 있다, 또는 근육통 같은 통증이 생긴다, 또 심한 경우에 턱뼈가 괴사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플란트나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시면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 물어보시죠. 혹시 골다공증 약 드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턱뼈가 약하게 되면 이를 뽑는다든지, 그러니까 발치를 한다든지, 또는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잖아요. 그럴 때 그게 잘못 들어가지고 이 밑을 통과하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치과에서는 이 골다공증 약 먹고 있는 분은 가능하면 손대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골다공증 약이 효과가 있냐 없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수차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설명할 바는 아니고, 단지 여러분들이 골절이 여러 차례 있어가지고 문제 있는 분이 아니라면 골다공증 약 없이 여러분들이 골밀도를 회복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은 메이지 슈 님인데요. 아마도 우리 중국 교포분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도 나이 55세인데 지난주에 건강검진 받다가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요. 원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을 줘서 한 번 먹었는데 그냥 먹어도 될까요? 너무 속상해서 유튜브 보다가 박사님 채널 보고 박사님이 약을 어떻게 먹으면 될지 알려주시면 해서요. 비타민 D도 그렇고 칼슘도 사 먹으려고요. 박사님 채널 보고 믿음이 가서 자꾸 보거든요. 박사님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외로 우리 중국 교포분들이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동북 삼성 쪽에 있는 분들께서도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갑자기 골다공증을 진단받아서 골다공증 약을 받아서 한번 먹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시다니까 좀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이 골밀도를 좋게 하는 거, 이 골밀도가 나빠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만 하려고 그래도 아마 하루 종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기초 지식이 부족한 분들한테 제가 다 흡족하게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앞에서 고은님한테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 약이라는 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지금 연세도 55세니까 뭐 아주 젊으시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고도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키하고 체중을 비교하셔 가지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필요해요. 적정 체중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키에서 100을 뺍니다. 그러면 만약에 키가 160cm라고 하시자고요. 그럼 100을 빼면 60이 되죠. 60에다가 곱하기 0.9를 합니다. 그러면 69, 54, 54kg가 적정 체중에서 제일 밑에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0.5%를 플러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9, 54, 54kg 곱하기 1.05를 한 게 적정 체중의 제일 윗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유지를 하시면 체중 때문에 골밀도가 나빠지는 경우는 없게 되니까 그걸로 스스로의 체중이 적정한지를 가늠을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골다공증 검사하셨으니까 뭐 피 검사도 하셨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하셨으면 병원에다가 내가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전화를 하시든지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전화해서 뭐 표를 보내달라든지 그렇게 확인하셔서 기본적으로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55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그 뭐 단위는 그만두고 55 이상으로 어쨌든 올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온 칼맥을 드셔야 되는데, 이온 칼맥도 골밀도가 나쁜 곳이 마이너스 2.8보다 더 나쁘면요, 한 1년 생각하셔서 하루에 2포 정도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D를 먹는 양도 지금 보면 만약에 비타민 D 농도가 한 30만 돼도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골밀도를 높이려면 55 이상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55를 올린다는 게 그냥 뭐 비타민 D 2000IU짜리 하나를 이렇게 먹어서는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신 경우에는 이뮤노실드 V3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3개월 동안 드시게 돼 있는데 하루에 2알씩 3개월 동안 이온 칼맥과 함께 드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혈중 농도가 30이었던 게 한 뭐 70까지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온 칼맥과 함께 DK 솔루션 한 알 정도 이렇게 드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과 함께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생활도 가능하면 가공식품 이런 거 안 드시도록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좀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여유 있는 생각, 또 매사를 대할 때 포용력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 저항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략 그런 내용으로 열심히 하시면 골밀도 뭐 틀림없이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은 할미꽃님의 사연인데, 안녕하세요. 제가 2년을 먹다가 끊은 지 2달 됐어요. 골다공증 약을 먹다가 부작용이 심해서, 그러니까 아마 골다공증 약을 2년 동안 드시다가 부작용이 심해서 끊었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온 칼맥을 먹었는데 기운이 너무 없어서 이온 칼맥을 끊었더니 그 증세가 나아졌어요. 그럴 수도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할미꽃님은 이온 칼맥을 꼭 드셔야 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온 칼맥을 드셨을 때 설사하는 분이 간혹 드물게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 있냐면
뭐 몸이 뭐가 기어가는 것처럼 근질거린다든지 또는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또 이렇게 뭐 거꾸로 기운이 없다든지 이런 증상을 본인이 느끼는 방식은 다르지만 약간의 그 거북함 이런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디에서 오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할미꽃님 같은 경우에 이 체내에 그 미네랄 레벨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낮으니까 얘가 높은 게 들어가니까 몸에서 일종의 뭐 과민 상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전기차 때문에 세포 간에 충돌이 있어 가지고 이 바이브레이션 같은 게 생긴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설사하시는 분하고 대처할 방법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의 양을 많이 해서 하루 종일 조금씩 드시는 거. 그러니까 귀찮다고 한 번에 그냥 벌컥벌컥 들이마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일수록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루 종일 조금씩 이렇게 공급하시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특히 우리 할미꽃님 같은 경우에 지금 골다공증 때문에 약을 먹다가 약 부작용으로 그것마저 끊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온칼맥도 못 드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진 문제가 절실해야지 내가 그걸 치료할 수 있습니다. 환자 자신이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을 잘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몸이 익숙해지면 그 문제가 없어져요. 지금 이온칼맥 드시고 계신 분이 숫자로 따지면 뭐 한 10만 명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여러분 저희 채널에 댓글에 한번 보세요. 이런 댓글이 몇 개나 있는지. 이 정말로 드문 케이스입니다. 물론 뭐 댓글에 안 적으신 분들도 그러신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그걸 응용해서 자기한테 맞게 하시니까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미꽃 님께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좌절하시지 말고 뭔가 극복할 수 있는 자기 의지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하정숙 님인데요.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 마이너스 4 수치가 나와서 하루에 이온칼맥 2포를 먹고 있는데 DK 솔루션도 2개를 먹어야 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이미 앞에서 설명을 대부분 드린 것 같아서 또 무슨 설명을 드려야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골밀도가 마이너스 4면 중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리 잘 하셔야 더 나빠지지 않고 골절로 안 가니까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일단 이온칼맥을 2포 드시고 계신 거는 잘 하시는 거고요. DK 솔루션을 얼마나 먹을 거냐 하는 문제는 이 본인의 비타민 D 농도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뭐 30 정도다 또는 30보다 미만이다 그러면 DK 솔루션으로 가지 마시고 이뮤노실드 V3라는 제품을 일단 3개월 드세요. 그거 하루에 2알씩 드시면 3개월 드실 수 있는 거니까 그 3개월 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DK 솔루션을 하루에 1알씩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드리면 이온칼맥은 하루에 2포 드시는 게 맞다, 골밀도로 봤을 때. 그렇지만 비타민 D의 부분에서는 본인의 비타민 D 농도를 확인해서 30보다 이하라든지 30 뭐 중간이라든지 이러면 이뮤노쉴드 V3라는 제품을 3개월간 하루에 2알씩 드시고 그 이후부터는 DK 솔루션을 1알만 드시면 되겠다. 마찬가지로 체중 관리, 또 음식 관리, 운동 관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오늘 네 분의 사연을 살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대략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사연이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그 키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사연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내가 깜빡 잊었구나 이런 것을 되살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